부산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1차 접종 대상자는 2만 4천여 명입니다. 한편 부산경찰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3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는 등 허위 정보 유포를 집중 단속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26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30 월드엑스포 유치까지 확정되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5월 말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기획수사를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은 매일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백신 접종을 앞둔 만큼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영도 해동병원 관련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환자와 간병인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동병원이 지금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분들의 발생하신 주소지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특정 지역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보다는 줄었지만 두 자릿수 감염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번 주 금요일 시작될 백신 접종 준비에 한창입니다.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어질 1차 접종 대상자는 약 2만 4천여 명입니다. 전날인 25일 백신의 배송이 이뤄지는데 어디에 도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있는 환자나 종사자 중에서 1호 접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시청에 신속 반응 대응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학 조사와 인과성 확인을 통해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극성인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도 이어집니다. 부산경찰은 백신이 실험용 독약이다,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만들어졌다, 또는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인터넷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가짜뉴스로 10명이 입건되기도 한 상황.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에 동참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오는 26일 국회 최종 심의 의결 과정이 있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입지 선정에 소요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는데 2029년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에서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에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그 후 석 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며 가덕 신공항 건설이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현행법 체계로는 신공항 입지 선정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터라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했던 상황.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한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문 명시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항의 조기 착공이 가능한 것은 물론 입지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국가의 행정 재정 지원과 함께 신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개업 우대,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 시가 제한한 대다수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2029년까지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가 추진 중인 2030 월드엑스포의 부산 개최 여부가 2년 뒤 결정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 때문에라도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확정된다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해 착공을 앞당길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마치 2029년에 개항 완공이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지금 통과 예정인 법률로도 충분히 2029년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22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는 이사회를 열어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채택해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동부가 복합 물류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23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최근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이현주, 박민식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22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해 국민의힘 본경선 합동토론회 이전인 24일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설문은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방식입니다. 두 후보는 이번 보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인물, 리더십 세대 교체가 가능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도심 융합특구 최종 후보지로 해운대구 센텀 2지구를 1순위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를 2순위로 국토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장군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산업과 주거 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준공을 앞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이 휴양과 관광 자원뿐 아니라 교통인프라와 정주 여건까지 구축된 도심융합특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온 만큼 정부가 나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주민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 행정,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5월 말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기획수사를 벌입니다. 해경청은 어선 출하량이 증가하고 행락철이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선박 불법 증개축과 부실검사, 차량이나 화물 고박 지침 위반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해경은 이번 수사에서 해양안전과 관련해 현행법과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도출될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그물을 올리다가 몸이 끼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무선 긴급 정지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수가원은 연안 소형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가 그물을 올리는 기계에 끼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양만기 무선 긴급 정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이 그물 작업을 하다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말려 들어가는 양만기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해마다 약 140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있으며 양만기 등과 같은 어업기기에 의한 사고는 23%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각 학교 담임교사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각 학교 담임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 학부모와 전화로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의 모든 담임교사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42개 학교의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다음 달부터 전체 담임교사로 확대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구가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생애 처음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11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연말까지며 영유아의 보호자나 친권자 등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구 홈페이지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1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학교 공모를 통해 대상학교 2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실력을 키우는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 등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52억 원을 들여 운영학교에 평균 2억 원씩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